안녕하세요. DNF 온라인 스쿨의 덕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빈치 리졸브와 퓨전 스튜디오의 플러그인들 중 하나인 모카 프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카 프로는 실무에서 합성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런 플러그인일 거예요. 저 또한 이제 실사 작업을 이제 할 때 이 플러그인의 도움을 이제 정말 엄청나게 많이 받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모카 프로에서 작업한 마스크 데이터를 이제 퓨전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아주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마스크 작업이 너무 많은 경우에 이 모카 프로를 사용해 보시는 걸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다빈치 리졸브 퓨전뿐만 아니라 이 모카 프로를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들도 이제 함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이 모카 프로는 안타깝게도 다빈치 리졸브 무료 버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빈치 리졸브 스튜디오 버전에서 그리고 퓨전 스튜디오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료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께서는 뭐야? 무료 버전에서 쓸 수 없는 거야? 하고 영상을 바로 끄지 마시고요. 끝까지 이 영상을 보시고 모카라는 이 프로그램이 나한테 좀 필요하겠다 싶으시다면 그때 다빈치 리졸브 유료 버전 그리고 모카 프로 버전을 구매를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모카 프로는 월 구독으로도 결제가 가능하고 가격은 약 월 4만 원대 정도에 형성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쓸 소스 파일은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란에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삽입해 두었으니까요. 영상 소스를 먼저 다운받아 주세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아래에 있는, 이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를 따라가시면 이제 영상 파일이 있고 그 영상 파일을 먼저 다운받으셨을 거예요. 자, 다운받으신 다음에 그 영상 소스를 이 에딧으로 가지고 옵니다. 자, 여기 빈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소스를 쭉 드래그해서 편집의 타임라인 위에 올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자,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카메라가 위를 이렇게 서서히 이동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번에 할 작업은 아파트의 이쪽 부분, 이쪽 면을 좀 밝힐 거예요. 밝히기 위해서는 마스크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 마스크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쭉 오다가 여기 타워 크레인이 이 아파트 이쪽 면을 좀 앞을 지금 가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스크를 두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쪽 아파트 벽면, 그다음 타워 크레인 부분. 그래서 나중에는 이 타워 크레인의 마스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잘라낼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의 이쪽 부분만 밝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어, 근데 이 마스크 작업을 저는 이제 모카로 할 건데, 이제 모카를 쓰기 위해서는 이 다빈치 리졸브에서 하기에는 이 다빈치 리졸브 자체로도 메모리를 좀 많이 먹고, 그다음에 모카에서도 메모리를 조금 많이 소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좋은 사양의 컴퓨터가 아니라면 저는 이 다빈치 리졸브에 있는 이 퓨전을 통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여기서 클립을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잘라내고 퓨전 스튜디오로 넘겨서 퓨전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다 하고 렌더링을 건 다음에 다시 다빈치 리졸브 넘어오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컴퓨터 사양이 정말 하이 퍼포먼스가 아니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퓨전 스튜디오를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서는 제가 다빈치 리졸브 안에 있는 퓨전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퓨전 스튜디오를 넘겨서 거기서 작업을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퓨전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할 그 부분을 잘라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영상 자체가 좀 길기 때문에 한 요 정도까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B를 눌러서 클립을 잘라내주고 뒷부분 선택하고 백스페이스로 지워줍니다.
그러면은 영상 클립이 이 정도까지만 볼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주시고 여기 New VFX Connect Clip이라는 옵션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창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 Part 1, 2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 요 포맷은 퀵타임, 그 다음에 코덱은 저는 이제 이 옵션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커스텀 로케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퓨전 작업을 할 퓨전 파일을 어디에 저장을 할지를 여기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요 아래 보시면 Open VFX Connect Clip in Fu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 Create를 누르면 퓨전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열리게 돼요. 그래서 이 Create를 눌러서 자동으로 퓨전 스튜디오가 열리게끔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요 다빈치 리조브에 있던 이 클립이 자동으로 퓨전 스튜디오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퓨전 스튜디오가 열렸죠? 자, 그러면은 이제는 다빈치 리조브는 잠시 꺼도 됩니다. 그래서 다빈치 리조브를 꺼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퓨전 스튜디오가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퓨전 좀 많은 노드가 필요할 것 같은 작업들은 가능한 한 퓨전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노드가 두 개가 있고, 그럼 요게 이게 다빈치 리조브에서 봤을 때는 미디어 인이 되는 거고, 이게 미디어 아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모카 프로라는 노드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주고, 모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모카 프로라는 노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카 프로는 여기 이펙트에 가보시게 되면 여기 오픈 FX라고 되어 있어요. 오픈 FX에 쭉 내려보시면 여기 보리스 FX 모카라고 있습니다. 선택을 해보시면 여기에 모카 프로 노드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노드를 이렇게 끌고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모카 프로 노드를 가지고 오신 다음에 미디어 인, 즉 이 영상 소스의 우측에 있는 요 화살표에서 이렇게 파이프를 끌어다가 모카 프로 노드의 노란색 화살표에 연결해 주세요. 이 노란색 화살표는 소스를 의미합니다. 소스. 그래서 소스를 여기 연결해서 여기 이 영상 소스가 모카 프로로 넘어가게끔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모카 프로 선택하고 인스펙트에 가보면 아래 런치 모카 UI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모카 UI라는 작은 창이 나타나고 모카가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모카가 자동으로 여기 아까 소스에 연결했었던 이 영상을 가지고 들어가요. 가지고 들어가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준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요 모카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모카는 자, 위에는 이제 여기가 이제 마스크를 선택하는 도구들이고요. 그다음에 요 레이어는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작업을 할 때 그 마스크마다 레이어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마스크 레이어를 관리하는 영역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룹으로 시킬 수도 있고 그 그룹을 모두 다 같은 색상의 마스크 라인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하는 그런 레이어를 관장하는 창이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이제 이 각각의 레이어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고, 그다음 요 밑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각 탭마다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퓨전과 모카를 좀 섞어서 같이 혼합해서 좀 사용하는 다양한 튜토리얼들을 좀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뷰어. 요거 이제 뷰어고 요 밑에는 타임 룰러가 되겠죠. 그래서 뷰어는 간단하게 컨트롤하는 방법은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동을 시켜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휠을 위로,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보시면 이렇게 줌인, 줌아웃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 볼게요. 자, 이번에 마스크를 이제 시작을 잡아 줘야 되는데,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반 이후부터는 이 아파트가 중간에 잘리게 됩니다. 밑 하단 부분이. 그래서 마스크를 시작 부분을 잡기에는 사실 이 영역은 썩 좋진 않아요. 그래서 얘네를 처음 모든 부분이 다 나타나는 프레임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좌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 X-Spline Layer Tool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마스크 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이 버튼을 눌러주고 마우스 휠을 위로 올려서 영상을 줌인을 해줍니다. 다음 아파트의 이 면을 밝힐 것이기 때문에 요 끝자락을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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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이렇게 찍고 나면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마스크 선이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계속 따라다니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직 마무리를 안 지어줘서 그래요. 마무리를 안 지어줬기 때문에 이때 마무리 지어주는 방법은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시면 딱 마스크가 끝나게 됩니다. 쉽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마스크를 이렇게 연결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아파트의 이 구석이 사실 각져 있죠. 그죠? 각져 있는데 지금 여기 선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둥구스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쭉 당겨서 이 포인트에 딱 붙일 겁니다. 붙이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찍었던 그 마스크의 포인트의 옆에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선이 있어요. 예,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고 쭉 당기는 거예요. 바깥으로. 그러면 이렇게 마스크 선이 쭉 당겨지게 됩니다.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그 코너 부분이 이제 각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그냥 당겨버리면 되긴 하지만 어떤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 사실 끝이 살짝 둥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거 잘 조절하셔서 적당히 이 라운드를 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라운드는 필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쭉 당길게요.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프레임에 이렇게 마스크를 잡았어요. 자, 마스크를 잡게 되면 이 타임 룰러를 보시면 첫 번째 프레임에 여기 녹색의 화살표가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해당되는 프레임에는 좀 수동으로 마스크를 뭐 애니메이션 줬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포인트를 추가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럼 형태는 잡아놨고 이제 트래킹을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서는 뭐 퓨전처럼 따로 뭐 트래커 노드를 연결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트래킹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 트래킹은 어디서 하느냐? 타임 룰러의 하단에 보시면 여기 트랙이라는 이 버튼이 있죠? 여기 옆에 보시면 5개의 버튼이 있는데 가운데는 트래킹을 하다가 중간에 멈출 때 쓰는 버튼이고 양쪽에 있는 그 바로 옆에 양쪽에 있는 거는 그 해당 방향으로 한 프레임씩 수동으로 트래킹을 잡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한 프레임씩. 다음 그 옆에 있는 이제 양쪽에 있는 거는 그 해당되는 방향으로 쭉 트래킹을 계속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부분부터 끝 부분, 그다음에 끝 부분부터 시작 방향 이렇게 트래킹을 한 번에 진행을 할 때 가장 끝에 있는 버튼을 사용하면 됩니다. 저는 가장 끝에 있는 그 시작점에 있고 끝 마지막 프레임까지 한 번에 쭉 이어갈 거기 때문에 있는 트랙 포워드 버튼을 클릭을 해줄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트래킹이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모카 로토, 그러니까 로토 마스크는 이 영역 안에 있는 이 이미지의 그 대비 또는 그 컬러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체를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면서 여기 하단에 보시면 여기 모션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선택한 트랜슬레이션, 스케일, 로테이션, 시어라고 해서 여기서 내가 선택을 했었던 그 해당되는 그 모션만 따라가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퓨전에서 그 마스크 하는 것에 좀 부족한 부분을 이 모카가 이제 충분히 채워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플레이하면 보시는 것처럼 뭐 따로 뭐 밀리는 건 안 보이죠? 자,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플레이해서 보니까 음, 여기가 안쪽이 저 투명하기 때문에 요 뒤에 아파트가 다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정확하게 보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뷰어의 우측에 좌측 상단에 보시면 A 버튼 옆에 여기 Show Layer Mats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내가 지금 선택한 이 레이어의 이 마스크 영역에 이 색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내부, 이 안쪽 부분을. 요걸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면 아무래도 아까보다는 조금 더 밀리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기가 좀 더 쉽겠죠. 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현재 여기 이 마스크의 선 색상이 빨간색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 영상 자체가 좀 붉은색이 좀 띄어 있는 상태가 되면 사실 빨간색이랑 구분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선의 색상을 바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레이어의 이름 앞에 보시면 여기 외곽선이 보이죠? 이걸 클릭하시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딱 찍어주면 해당되는 색상으로 마스크의 색상이 바뀌게 됩니다. OK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란색 색상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그리고 이 내부 색상도 바꿀 수 있어요. 여기 이름 앞에 있는 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버튼을 클릭하고 원하는 색상을 누르면 내부 색상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이제 만들게 되면 각각 선의 색상 또는 이 안쪽 그 면의 색상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을 선택을 해서 구분을 좀 더 쉽게 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근데 하나 빠졌네요. 여기 지금 레이어 1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아파트먼트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그러면은 이 마스크의 이름은 아파트먼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파트의 이쪽 면은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 앞을 가로지르고 있는 이 타워 크레인, 이 타워 크레인 부분을 이제 마스크를 따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장 잘 보이는 부분에 프레임을 잡아주고 아까와 똑같이 X스플라인 레이어 툴을 이용해서 해도 되지만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이 매그네틱 레이어스를 이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하고 줌인을 시켜서 이렇게 클릭해 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웬 선이 따라오죠. 이게 이제 포토샵에 있는 그 매그네틱 툴과 거의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픽셀을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는 픽셀을 이제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라인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면 돼요. 물론 이게 컴퓨터가 직접 하는 거라서 정확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굳이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런 기능도 있다. 요런 버튼, 이렇게 해서 마스크를 잡아주는 기능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가끔씩 이렇게 이런 기능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잡아주면 모카가 알아서 이렇게 잡아주게 되죠. 근데 아까 마그네틱으로 잡았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너무 심하게 러프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중간에 포인트를 좀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 포인트 인설션 툴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하고 여기에 중간에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단축키가 I니까 I를 눌러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포인트가 하나씩 하나씩 추가가 돼요.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만약에 마그네틱 툴을 해보시다가 잘 안된다 그러면은 굳이 마그네틱 툴을 꼭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둘게요.
자, 그러면은 타워 크레인은 마스크는 잡아놨고, 자, 이 다음에 이제 아까 아파트먼트 레이어와 똑같이 이름을 일단 바꿔줄게요. 얘는 그냥 타워라고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스크를 됐고, 이제 아파트먼트와 똑같이 트래킹을 이제 시작 프레임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 지금 아파트먼트가 이미 트래킹을 끝냈잖아요. 트래킹을 끝냈는데, 만약에 지금 또 트래킹을 하게 되면, 뭐, 문제가 없는 상황도 있긴 하지만, 간혹 가다가 다시 트래킹을 계산하다가, 또 문제가 생겨서 뭐 튀거나 이런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때문에 이 아파트먼트는 이미 트래킹을 아무 문제 없이 잘 끝냈기 때문에 이번에 타워가 트래킹하는 동안에는 이 아파트먼트 이 마스크 영역의 트래킹은 진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이름 앞쪽에 보면 이 톱니바퀴가 있어요. 이 톱니바퀴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톱니바퀴가 켜진 이 레이어만 트래킹이 진행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설정해 주고 아까 이 뷰어 아래에 있는 이 트랙의 가장 왼쪽에 있는 이 트랙 백워드 버튼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눌러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죠. 따라가게 되고 쭉 보시다가 조금 밀리는 부분은 이제 트래킹이 다 끝나면 다시 한번 수정을 해주면 되니까요. 우선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여기서 정지를 시켰냐? 어차피 지금 이 마스킹의 목적은 이 아파트 영역, 이 아파트의 마스크 이 영역 안에 이 타워 크레인이 들어올 때의 문제를 잡기 위해서 마스크를 하나 더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영역을 벗어났다면 굳이 트래킹을 또 하실 이유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나중에 잘라내거나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이제 수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수정을 할게요. 시켜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수정을 해줍니다. 이 부분, 자, 이 부분들은 어차피 지금은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수정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자동적으로 수정이 또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다가 또 중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주시고 그리고 잡아줄게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곡선을 좀 넣어야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파란색 이 조절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추 그냥 너프하게 이렇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아파트먼트 그리고 요 타워라는 마스크를 총 두 개를 만들었어요. 자, 이제 어,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이제 퓨전으로 밖으로 빼야 됩니다. 밖으로 빼기 위해서 이, 마스, 이 레이어 하나를 선택하시면 이 하단에 Export Shape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Export Shape Data라는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 포맷에 보시면 뭐 애프터 이펙트, 프리미어 등등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이 보여요. 근데 우리는 퓨전을 쓰기 때문에 퓨전 선택해 주시고 이 엑스포트는 지금 3개의 버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Select Layers는 내가 지금 선택한 이 레이어만 밖으로 뺄 때 사용하는 것이고 All Visible Layers는 여기 모든 레이어 앞에 보면 요 눈알이 있어요. 이 눈알이 켜져 있는 것들만 밖으로 뺄 때 사용하는 버튼이고 그다음에 All Layers는 켜져 있든 아까 말씀드렸던 눈알이 켜져 있든 꺼져 있든 상관없이 모든 레이어가 다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 뺄 거기 때문에 All Layers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Copy to Clipboard 그리고 Save라는 이 두 개의 버튼이 있는데, Copy to Clipboard는 우리가 Ctrl C를 눌렀어야 똑같아요. 우리 컴퓨터 안에 있는 메모리에 이 데이터를 저장해 놨다가 우리가 Ctrl V를 누르면 이 해당 방금 저장했던 이 데이터가 바로 다시 붙여넣기가 되는 그런 기능이고요. 세이브는 따로 파일을 따로 만들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거를 이미 퓨전이 열려 있고 또 퓨전을 바로 집어넣을 것이기 때문에 따로 파일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Copy to Clipboard 버튼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현재 켜져 있는 이 모든 레이어, 즉 타워, 그다음에 아파트먼트의 이 마스크 데이터가 컴퓨터에 메모리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작업은 이제 모카는 이제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모카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기 좌측 상단에 있는 이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장이 되고, 그러면 이제 창을 꺼주면 됩니다. 그러면 모카가 이제 꺼지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요 노드 뷰어의 빈 공간에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해주고 컨트롤 V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스크 노드가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마스크 노드 하나 선택해 보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쭉쭉 따라오는 걸 볼 수 있죠. 그쵸? 네, 문제없이 잘 따라오고 있죠.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돼요. 이 마스크를. 그래서 여기 이 아파트면을 좀 밝힐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기 노드들 중에서 컬러 콜렉터 노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컬러 콜렉터 노드를 연결해주고, 우선 아파트에 이 마스크를 먼저 연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컬러 콜렉터 노드를 선택하고 컬러 콜렉터 노드에 이 파란색 화살표를 끌어다가 아파트먼트 마스크 노드에 딱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이 아파트먼트 노드에 있는 이미지인 이 하얀색 영역, 그 다음에 검은색 영역이 이렇게 있는데 하얀색 영역만 이제 이 컬러 콜렉터 노드의 효과가 적용이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컬러 콜렉터 노드를 선택하고, 자, 밝기를 한번 올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개인을 이렇게 올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 영역만 밝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마스크를 이 타워 마스크를 또 하나 만들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이 부분 잘라내기 위해서였죠. 지금 보시면 이 타워 크레인도 함께 지금 밝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역은 밝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만들었던 타워 노드를 쭉 연결해 줍니다. 자, 연결해 주면 요 마스크 노드의 기본 페인트 모드가 멀지이기 때문에 아파트먼트의 이 하얀색 영역에 이 타워의 이 하얀색 영역이 합쳐지게 돼요. 합쳐지게 되면 결국 이 밝기가 이 타워 크레인 마스크 영역까지도 확장되게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 확장이 아니라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이 타워 노드를 선택하고 여기 페인트 모드를 멀지가 아니라 서브트랙트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제외하고 아파트면이 밝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다음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 제가 아까 이 타워 마스크가 트래킹이 모카 프로에서 트래킹하는 도중에 제가 중간에 멈췄죠. 보시면 여기서부터 멈췄어요. 그죠? 멈췄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또 잘리게 돼요. 그러면 여기 맞지가 않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가 정지되어 있다, 지금 이 영역이 정지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요게 지금 여기 어둡게 나타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타워 노드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 겹치지 않는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여기가 나타나게 되죠. 여기가 비핀 부분이, 잘라낸 부분이 나타나야 되고 이 전 프레임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 프레임에서, 이 완전 초반 프레임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 이 페인트 모드를 바꿔주면 돼요. 뭘로 바꿔주냐? 우선 이 전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다가 이 프레임부터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쪽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영향을 주게끔 바꾸게 되면 영향을 쭉 주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페인트 모드를 서브트랙트로 해놨었는데 얘를 이그노어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키 애니메이션 먼저 줘야 됩니다. 그래서 45프레임에 여기서 이 페인트 모드 서브트랙트를 우선 키 애니메이션 한번 딱 주세요. 그러면 45프레임 이후부터는 서브트랙트라는 모드가 유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쭉 진행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라내기 효과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지금 45프레임 전에, 그러니까 44프레임에서는 이 페인트 모드를 서브트랙트가 아니라 이그노어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프레임에서는 나타나지 않다가, 이 잘라내기가 되지 않다가 45프레임 이후부터는 이 잘라내기 효과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만들어 줄 수 있겠죠? 밝기를 한번 좀 많이 올려볼까요? 많이 올리면 처음에는 여기 영향이 없다가 45프레임 이후부터는 이 타워 크레인 마스크가 이제 영향을 줘서 잘라내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모카를 이용해서 마스크는 다 됐고, 그 다음에 색 보정을 이제 끝났다고 할게요. 자, 그럼 이걸 이제 다빈치 리졸브로 넘겨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여기 렌더 버튼, 이 가운데에 있는 렌더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스타트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렌더링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렌더링이 진행이 되면 여기 이 세이버 노드에 있는 이 경로에 이 파일이 생성이 되고 이 파일이 바로 아까 다빈치 리졸브의 그 클립을 대처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렌더링이 끝났고 이제 다시 다빈치 리졸브를 열어볼게요. 퓨전 스튜디오가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좀 많은 퓨전 작업을 해야 될 때는 이런 식으로 퓨전 스튜디오를 사용하시는 걸 적극 권장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까 프로젝트를 열어주면 프로젝트가 열리게 되면서 보시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플레이를 해보면 이 클립 안에는 노드가 따로 존재하진 않기 때문에 플레이를 해도 거의 실제 그 프레임으로 플레이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모카 프로 작업이 이제 끝났다면 이 모카 프로는 가능한 한 지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모카 프로 안에는 아까 작업했었던 이 마스크에 대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마스크를 다시 수정을 해야 되거나 또는 새로 만들어야 될 상황이 될 때 이 모카 프로를 그냥 그대로 이 런치 모카 UI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다시 모카를 열고 거기서 다시 작업을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모카 프로 이 노드는 여기서도 바로 매트를 잘라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매트라는 옵션을 이렇게 내리면 여기 어플라이 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면 아까 우리가 모카 프로 안에서 작업했었던 그 매트를 바로 이 모카 프로 노드 내에서 적용을 할 수 있게끔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 모카 프로를 이용해 좀 응용하는 방법은 사실 되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건 제가 앞으로 이 다빈치 리졸브, 그다음에 퓨전 스튜디오, 그다음에 모카 이렇게 같이 또 어우러져서 작업을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컨텐츠를 많이 만들 거니까요. 한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때마다 보시면서 아, 이거 이런 식으로 쓰는 거구나.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모카 프로 괜찮죠? 여러분도 마스크 작업을 이제 많이 하신다면 이 모카 프로 이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지루한 그 마스크 작업을 매우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다빈치 리졸브, 퓨전, 그리고 모카 프로를 이용한 팁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